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2학기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확률과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석찬입니다. 오늘은 4주차 시간으로 5장 확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확률을 본능적으로 사용하죠. 그쵸? 이거는 어떻게 내재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하는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장의 마지막 베이즈 통계라는 장과 관련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습 원리라기보다는 지식 습득 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식 습득 원리. 정확하게 지식 습득 원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와 유사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지식 습득 원리와 이 베이즈 통계가 맞닿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동전 던지기라든가 주사위 던지기, 도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확률이라는 개념이 인간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영역을, 인간의 본능적인 영역을 수학을 통해서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이론화시킨 분야가 바로 확률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확률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그 다음 마지막에 사전 확률, 사후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 베이즈 통계를 통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베이즈 통계는 우리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에도 주요한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에 대해서 이번 4주차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용해오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확률의 개념이 언어 생활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의, 틀림없이,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 거다. 어쩌면 이런 표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라는 말은 한 80% 이상, 틀림없이는 거의 95% 이상, 이런 식으로 사람은 저는 이걸 95%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90%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 가능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쓰는 확률의 개념이었어요. 이러다가 유럽의 16세기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 인간이 쓰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 관점에서 쓸 수 없을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관점이란 건 도박이에요. 도박. 이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기 시작한 게 뭐 때문에 계산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어떤 두 사람이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는데 막 이렇게 패를 서로 나누면서 도박을 하고 돈을 땄다가 돈을 잃었다가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 돈, 남의 돈 없이 막 섞여가면서 누가 얼만큼 땄고 누가 얼만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 가서 포커판을 엄청나게 크게 해서 도박을 해서 판돈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중간에. 근데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이 도박이 아직 덜 끝났는데 중간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이 도박이 중단되어야 할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그러면 이 판돈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이 중단되면 남은 판돈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반반씩 가져가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엄청나게 좋은데 이거는 거의 내가 딸 돈이야. 그러므로 내가 다 가져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패도 꽤 괜찮은 패야.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한 60%는 내가 가져가야 돼. 서로 싸우겠죠. 이 상태에서 누가 얼마만큼 이 판돈을 서로 나눌 건가. 즉 어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패가 어느 게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우승 가능성이 높은가를 객관화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현대 확률의 개념이 주관적인 가능성의 영역에서 수학적인 객관적 수치로 바꾸는 확률론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내가 완전히 이 중단된 이 도박 게임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 A가 완전히 이길 확률은 이 PA를 이길 확률이라고 합시다. A를 도박에서 이길 사건이라고 하면 PA는 도박에서 이길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확률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쵸?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여기에 왜 부등호가 안 들어가 있느냐 하면, 뭐 부등호가 들어가는 걸로 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떤 아주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0이 될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1이 될 확률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요. 100번 다 1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이게 무한대로 커져 보십시오.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이 되는데 100만 번 다 1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개념에서 반대의 1도 거의 나올 확률이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등호가 안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수없이 많이 해보는 다는 관점에서 요런 개념을 우리는 옛날에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대수. 요 대자가 무슨 대자인가 하면 큰 대자예요. 큰 수의 법칙. 우리 한글로 고치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수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 이거 대수, 수학에서 대수학 있죠. 대수학. 이거하고 헷갈린다고 해서 요즘은 큰 수의 법칙으로 많이 부르고요. 요즘 학교에서는 큰 수의 법칙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예전에서는 우리 때에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대수의 법칙이란 이름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 대수의 법칙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란 걸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여러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가 일어나는 실험에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1에서부터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죠. 1 혹은 2 혹은 해서 6, 4, 2 중 하나가 나오겠죠. 그중 일부가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것. 그중 일부가 뭡니까?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주사위는 각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니까 조작된 주사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1, 2, 3, 4, 5, 그리고 6입니다. 이 중에서 3의 배수는 3과 6, 이 두 개겠죠. 그쵸?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6개분의 3의 배수가 2개이니까 2 해서 3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률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익혀 두셔야 합니다. 이 확률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확률 문제라든가 확률을 설명하는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는 뭔가 하면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즉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가능한 결과를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주사위를 던지면 1에서 6 사이의 값만 나올 수 있죠. 그 외의 값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x는 6 사이, 그리고 x는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뭐 그냥 간편하게 1에서부터 6 사이다. 표본 집합은, 표본 공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샘플 스페이스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한글로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어떤 책은 이걸 도메인이라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도메인. 이거 함수에서 뭡니까 이게? 정의역이죠. 그래서 뭐 확률을 함수의 영역으로 표현하면 정의역에서 어떤 치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이게 도메인이다 하는데, 도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적고, 대부분은 샘플 스페이스 혹은 표본 공간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은 어떤 실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한 공간 혹은 집합, 여기에 공간을 집합으로 치환해도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집합 혹은 표본 공간. 근데 표본 집합하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서 샘플을 뽑았다는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사건이란 건 뭔가 하면 이 표본 공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개개의 결과, 그러니까 이 주사위 던지기에서는 1, 2, 3, 4, 5, 6 이 6개 각각이 1, 2, 3, 4, 6개 각각이 근원 사건 혹은 엘리멘터리 이벤트라고 표현하고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 우리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이 어떤 걸 행위했을 때 일어나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오는 것, 혹은 3이 나오는 것, 5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사건입니다. 이걸 영어로 이벤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단문자로 A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영어 문자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거라서 A를 많이 선택하고요. 뭐 사람마다 이거를 E라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이벤트의 두 문자를 따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적절하게 그때그때 문제나 혹은 어떤 서적에서 정의하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특성을 갖는 결과들의 집합. 자, 여기서 보십시오.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은 1에서 6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의 근원 사건은 1, 2, 3, 4, 5, 6 각각이 근원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건은 뭡니까?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의 배수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뭐가 됩니까? 사건 집합 A는 뭐가 됩니까? A는 3과 6이 되겠죠. 자,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분의 이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 그래서 3분의 1. 요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표본 공간의 개념. 표본 공간은 발생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근원 사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표본 공간을 이루는 개별 요소 하나하나를 죄송합니다. 사건이 아니고 근원 사건이요. 근원 사건이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 하고, 이 사건은 어떤 근원 사건의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문제나 이런 것에서 정의되기 나름이겠죠. 자, 그러면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은 뭐가 있겠습니까? 동전을 2번 던진단 말은 첫 번째 토스를 하고요. 두 번째 토스를 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던졌을 때, 동전을 던졌을 때 처음에는 H 헤더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혹은 테일이 나올 수도 있죠.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테일,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은 동전을 두 번째 또 던졌어요. 처음에 앞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사건에서 또 앞이 나오거나 혹은 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처음에 던졌을 때 뒷면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이니까.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총 표본 공간은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앞면과 첫 번째, 두 번째 토스를 합쳐서 HH, 그 다음에 HT, 그 다음에 TH, 처음에 뒷면, 두 번째 앞면, 첫 번째도 앞면, 첫 번째도 뒷면, 두 번째도 뒷면 나올 요 네 개의 경우가 바로 4개의 경우를 모두 합친 게 우리 표본 공간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샘플 스페이스. 자, 근원 사건은 각각의 사건 둘 다 앞면이 나오거나 처음에 앞면 나오고 뒤에 뒷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에는 뒷면 나왔다가 두 번째는 앞면 나오고, 마지막으로 있는 사건은 처음에 T 나오고 그 다음 또 T 나오고 둘 다 T 나오는 요것들이 근원사건 하나, 근원사건 둘, 근원사건 셋, 근원사건 넷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이벤트 A를 정의했어요. A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을 앞면이 한 번 나온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건 뭐였어요? HT가 있고요. TH도 있죠. 앞면이 한 번만 나왔죠. 다른 것들은 앞면 두 번, 어떤 것들은 앞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자, 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은 뭡니까? 전체 표본 공간 4개 중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2개 있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2죠.
사건 A가 발생할 경우는 2번이죠. 전체 4번 중에. 그래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 1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차량을 조사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43대의 차량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실험에서의 샘플 공간은 뭐겠습니까? 샘플 공간은 첫 번째 차량부터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3번 차량 해서 언제까지? 142, 143. 요게 샘플 공간이겠죠. 자, 60번 이상이 위반할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60% 이상이 위반할 사건은 이 전체 차량 140세대 중에서 60% 이상이 위반할 사건입니다. 1번 차량도 위반, 2번 차량도 위반. 그래서 총 60번까지, 1번부터 60번 차량까지가 다 위반하고 뒷차량은 위반 안 하면 요거 전체 차량 140세대 중에 60%가 전용 차선을 위반한 차량으로 걸린 거게 되겠죠. 이런 사건들을 모두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근원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예. 제가 조금 잘못 말했는데 60%가 60대가 아니고 1번부터 60번까지가 아니고 143의 0.6이죠. 이걸 계산하면 약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봅시다. 계산해서 143 곱하기 0.6은 약 85.8이므로 요거 반올림하면 86대 정도 되겠죠. 즉 이 1번부터 144번 차량 중에 총 86대 이상이 위반할 확률입니다. 즉 뭐가 되겠습니까? 사건 A는 전체 140세대 중에 86대가 위반하거나 또는 87대가 위반하거나 88대가 위반하거나 혹은 전체 140세대 중에 모든 차량 140세대가 다 위반할 경우도 60% 이상이 위반할 사건 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 그리고 사건을 표현하는 요 개념에 대해서 자, 표본 공간과 사건 그리고 근원 사건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률의 의미와 확률의 공리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확률의 의미는 좀 더 수학적이고 또는 통계적 학문의 학문적 관점의 통계적 관점의 확률입니다. 나중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PA는 실험을 무한번 반복할 때, 이 반복이란 말을 하는데 이 반복이 작은 반복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반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반복. 많은 반복을 할 때 사건 A가 발생하는 비율의 극한입니다. 극한이란 개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극한의 개념이 뭐예요? 반복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자,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면서 주머니나 혹은 책상 앞에 동전이 있다면 들고 계셔 보십시오.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우리는 알고 있죠.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통계학 시간이니까 정확한 표현을 쓰죠. H가 나올 확률 PH는 2분의 1, PT가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맞죠? 이게 뭔가 하면 수학적 혹은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요때 2분의 1이 나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동전 던지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앞면만 계속 나오고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점 나오고 나중에 보면 H가 나온 비율 이걸 한 수천만 번 반복해 보면 H가 나온 비율 전체 동전을 던진 횟수에서 H가 나온 횟수, T가 나온 횟수가 거의 2분의 1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은 실험의 횟수입니다. 실험의 횟수. n이 무한대로 갈 때 PA의 확률이 어떤 특정한 값 C로 근사한다면 이런 개념을 극한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수학적 확률 PA입니다. 자, 아까 제가 동전을 들고 계시라고 했죠. 자, 동전 지금 근데 이건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 2분의 1. 근데 지금 동전 한 5번만, 한 6번만 던져보십시오. 정확하게 앞면 3번, 뒷면 3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오기도 하겠지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많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이게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2분의 1의 확률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 이렇게 근사한다는 겁니다. 점점점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진동을 하다가 이렇게 근사해서 2분의 1에 근사해 간다는 거예요. 근사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면만 나오고 여기가 H 영역, 여기가 T 영역이라 그러면 H가 쭉 나오다가 요 T 나오다가 요 또 H 나오다가 T만 잔뜩 나오다가 또 H 나오다가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가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H가 나온 횟수와 T가 나온 횟수가 거의 2분의 1에 점점점 근접해 간다는 겁니다. 요 개념이 바로 PA예요. 즉 PA는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수치화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극한의 개념을 이용했다는 말이 실험을 반복했다는 얘기인데 이 반복이 무한히 많은 반복입니다. 무한히 많은 반복.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요즘 시간 많이 남으시니까 진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하루에 1000번씩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해서 리포트를 써오십시오. 그거 써오시면 제가 A+ 드리겠습니다. 통계학 확률에서. 근데 그 실험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비디오로 다 찍어서 1000번 세는 거 다 가져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면 진짜 2분의 1에 근접하는 것을 우리는 실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안다는 말이 통계적으로도 안다는 의미고요. 이거를 수학의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좀 지우고요.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는 서로 배반, 디스조인트, 만나는 구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배반의 의미가, 서로 배반의 의미가 어떤 건가 하면 요건 독립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서로 배반이란 말은 서로 독립이란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서로 역은 아닙니다. 서로 독립이 아니면 서로 배반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독립과 배반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독립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서로 배반의 의미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집합이 공집합이죠. 그렇죠? 합집합이 공집합이 됩니다. 자, 요거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A를 여자가 선택될 확률입니다. B를 뭔가 하면 징집영장을 받는 사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건이야. 확률이 아니고 사건이죠. 이거는 여자가 선택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란 소리가 뭔가 하면, 자, 먼저 A가 선택됐다고 해보십시오. A가 선택됐을 때 이 A가 A가 선택됐다는 말은 처음에 선택된 사람이 여자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징집영장을 받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한테 징집영장 날아와요? 안 날아오잖아요. 그쵸? 여자가 선택되면 징집영장이 나오는 사건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어떤 사람이 징집영장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법적으로 여자일 확률은 없죠. 여자한테는 징집영장이 안 나오니까. 징집영장이 나왔다는 말은 남자라는 얘기지 여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징집영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A하고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A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발생했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반. 그래서 이 배반의 특징은 A집합과 B집합의 공집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와 남자잖아요. 징집받는 사건. 이거는 여자일 사건. 여자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확률의 공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리니까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사건 A에 대해 A가 일어날 확률은 0에서부터 1이다. 이때 말하는 모든 사건은 합친 집합 A가 아니라 어떤 사건 하나하나 개별입니다. 개별이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합 안에는 A 사건만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은 언제나 A만 발생하니까 1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건 안에 A와 B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 B가 발생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사건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0입니다. 0에서부터 1 사이까지 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은 뭐겠습니까? 1입니다.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겠죠. 당연히. 표본 공간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1이죠. 표본 공간에서 나올 확률이니까. 그리고 사건 A와 A1과 A2 이렇게 해서 AN까지가 서로 배반이라 했을 때 즉 A1이 발생하면 A2는 A1 이외의 다른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사건 AI의 모든 합집합 i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합집합은 언제나 그 사건 AI의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확률의 합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이 뭐예요? 요 개념이. 요걸 나중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i를 뭐로? 무한대로. 이게 i번 반복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네. 무한대번 반복하는 개념이죠. 요 개념이. 그래서 1이 된다고 말합니다. 단 여기에서 서로 배반일 때입니다. 이 AI 사건 AI들이 서로 배반인 사건입니다. 배반.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A1이 발생하면 A1 이외의 다른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AI와 A1과 관련된 사건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아까 여자와 징집이란 두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처럼. 자, 그러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동전을 무한번 던져보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리고 주사위를 던질 때 3이 나올 확률은, 이것도 수학적 확률 개념이죠. 주사위를 무한번 던져봤을 때 그때 3이 나올 확률은 1에서부터 3, 6까지 중에서 3이 나올 확률은 전체 거의 6분의 1에 근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로또 아시죠? 로또. 이 로또 통계를 낸 그 로또 홈페이지에 가서 통계 낸 걸 한번 보십시오.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45번까지 있나요? 예. 645니까 1에서부터 45까지 해서 6개니까 645네요. 맞네요. 1에서부터 45까지 나온 개수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지금 1회에서부터 지금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1에서부터 45번 공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월등히 큰 건 잘 없습니다. 차이 나봤자 한 5%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전체 비율에서.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은 한 많이 돼봐야 한 2, 3천회 됐나요? 모르겠는데 이게 한 10만 회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우리의 손자나 증손자들이 로또 할 때까지 계속 이 로또가 지속된다면 그때 되면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지금 뭐예요? 이 공이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는 거죠. 45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공이 하나가 나올 확률. 요건 수학적 개념. 지금 로또 통계 홈페이지에 가서 로또 홈페이지에 가서 통계 페이지에 보면 남아있는 1에서 45분까지 나온 출연 횟수가 정확하게 수평이 아니고 좀 들쭉날쭉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통계적 확률이에요. 실험적 확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 확률들은 수학적 확률입니다.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무한번 반복했을 때 이 실험들을. 자,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 수가 유한하고 근원 사건이 유한하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면 이거 뭐예요?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와 같은 실험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수학적 확률은 PA는 표본 공간 속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수를 뭐예요? A 사건에 속할, 어떤 사건에 속할 근원 사건의 수로 나누는 것. 아까 봤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6분의 2였죠. 근원 사건이 3의 배수가 1에서부터 6까지 2개 있었죠. 그리고 총 표본 공간 안에 있는 근원 사건의 수는 1에서부터 6까지 6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수학적인 확률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n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실험을 n번 반복할 때 n번이 거의 무한에 접근할 때 그 확률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점점점 이 n이 무한에 접근한다는 말은 점점점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디에? 이 수학적 확률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요때 말하는 요 수학적 확률의 개념과 이 통계적 확률의 개념이 거의 같아요. 이 통계적 확률이 점점점 수학적 확률에 접근합니다. 접근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두 가지 정의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의 n번이 무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통계적 확률은 어디에 근접한다고요? 수학적 확률에 접근합니다. 아까 로또처럼. 앞으로 한 1000년 후쯤 이 로또가 1000년 후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거의 1에서부터 45번 공의 출현 횟수는 전체 45분의 1의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하면 할수록 1000년, 만년, 10만년 반복하면 할수록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 개념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 자,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지우고요. 이 대수의 법칙은 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표본이란 말은 실험입니다. 실험을 의미해요. 실험 횟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사건의 확률의 통계적 오차가 줄어든다. 말은 뭔가 하면 수학적 확률과 실험에 의한 통계적 확률의 요 차가 존재하겠죠. 요 차이가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어디에? 수학적 확률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근접한다는 거예요. 극한의 개념과 똑같아요. 극한의 개념과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자, 그래서 주사위 한 면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은 수학적 확률이고 실제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각면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 각면의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확률. 그러니까 6번 던졌는데 한 번은 1, 한 번은 2, 한 번은 3, 한 번은 4, 한 번은 5, 한 번은 6이 나올 확률은 엄청나게 드물다는 겁니다. 그 확률이 얼마인가 하면 6분의 1의 6승입니다. 이거 한번 좀 이따가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매우 낮아요. 즉 어떤 거는 1에서 6 사이 중에 어떤 거는 2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런 실험을 6번에서 60번, 600번, 6000번, 6만번 계속 하면 할수록 각각의 1에서부터 6 사이가 거의 6분의 1의 비율로 점점점 안정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6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전체 비율에서. 각 번호의 출현 횟수의 비율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수의 법칙 혹은 큰 수의 법칙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126페이지 있는 예제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체 표본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 표본 공간, 여기가 오메가입니다. 이게 전체 표본 공간입니다. 1번은 소아과를 전공한 여자고요. 2번은 소아과를 전공한 남자. 3번은 산부인과를 전공한 여자. 4번은 산부인과를 전공한 여자입니다. 자, 요게 전체 표본 공간이고 1번, 2번, 3번, 4번이 뭐겠습니까? 각각이 근원 사건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A, B, C 사건을 이 근원 사건으로 표기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원을 1번을 W1, W2, W3, W4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전공의 사람을 뽑는 사건입니다. 서로 같은 전공의 사람을 뽑는 사건. 그건 뭔 뜻이에요? 1번과 2번을 같이 뽑거나 혹은 3번과 4번을 같이 뽑는 사건. 그쵸? 즉 이게 뭡니까? 이 사건이 바로 A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쵸? 자, 여기에서 W1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표본 공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실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 두 사람을 선택한다 그랬죠. 두 사람을 선택하는 실험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4명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뭡니까? 자,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4 컴포지션 2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N 컴포지션 R의 형태로 표기하는데 N 컴포지션 R이 뭡니까? 이건 학교에서 배우셨죠. 순열과 조합에서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 바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 6 팩토리얼 분의 n-r이니까 4에서 2를 빼면 2 팩토리얼, r은 2 팩토리얼. 그래서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날아가면 6, 5, 4 곱하기 3이겠죠.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날리면 4가 2가 되고 6 곱하기 5,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 썼죠? 6팩토리얼이 아니라 4팩토리얼을 써야 되는데 6팩토리얼을 선택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커져서 갑자기 자 n이 4죠? 4팩토리얼을 뭘로 나눕니까? n-r 팩토리얼 그래서 4-2에서 2 팩토리얼 그리고 r은 2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입니다. 자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날아가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3이 되죠. 여기 2 팩토리얼은 2니까 나누면 여기가 2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6가지. 총 4개 중에 2개를 짝짓는 방법이 6가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순서를 무시한 경우죠. 순서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자, 전체 표본 공간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자, 1번과 2번이 선택될 수도 있고요. 1번과 3번이 선택될 수도 있고 1번과 4번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과 3번이 선택될 수도 있고요. 2번과 4번이 선택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3번과 4번이 선택되는 이 경우가 바로 전체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대충 보고 읽고 들어가서 요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에서 두 사람을 선택하는 실험을 한다 그랬죠. 4개 중에 4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전체 표본 공간이고요. 이때 요 각각을 W1에서부터 W4, W5, W6라고 각각 지정해 보겠습니다. 근원 사건들을. 그러면 1번과 2번이 선택되는 근원 사건 W1, 1번과 4번이 선택되는 근원 사건 W3, 뭐 이렇게 근원 사건 6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6개가 다 합쳐진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이 되고요. 자, 그때 사건 A는 뭡니까?
서로 같은 전공의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서로 같은 전공은 뭡니까? 1번과 2번이 선택되고 3번과 4번이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인 W1 그리고 3번과 4번인 W6가 선택되는 사건이 바로 A 사건이 되겠습니다. B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성별이 같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성별이 같은 사람. 1번이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3번 W2, 1번과 4번 W3, 그 다음 3번과 4번이죠. 3번과 4번이면 W6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건 B는 이런 공간을 이루고요. 사건 C는 뭡니까? 서로 성별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 사람을 뽑는 방법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 사람을 뽑는 방법. 자, 봅시다. 성별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 여기에 고라고 붙었죠. 다르고 and입니다. and. 요거 집합기호로 뭐예요?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성별 다른 것, 전공 다른 것이 동일하게 발생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럼 소아과 없고 소아과 남자, 산부인과 여자 2번 그리고 3번 성별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 경우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요 사건은 2번과 3번이면 W4 2번과 4번이면 W5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사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원 사건으로. 만약에 요 순서상 짓는 것들 좀 이상하게 했으면 W1, W6가 좀 다르게 나와서 제 결과와 다르겠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보면 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여기서 왜 순서가 무시되냐 하는데 1번, 2번이 선택되는 거랑 2번, 1번이 선택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죠. 이건 경쟁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뽑히느냐, 짝짓기 문제이지 누가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선택되는 거랑 2번과 1번이 선택되는 건 동일하다고 해서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무시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컴포지션이죠. 순서를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퍼뮤테이션을 하면 되죠. M 퍼뮤테이션 R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4주차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A1에서부터 AN까지가 서로 배반일 때, 그러니까 A1이 발생하면 A2에서부터 AN까지는 서로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A1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그죠? A2가 발생하면 A1이나 나머지 A2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배반이라고 말합니다. 배반. 그러니까 A1과 A2의 A1과 A2가 서로 교류하는 요 공집합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1에서부터 AI의 I=1에서부터 N까지의 합집합은 바로 전체 AI의 각 사건 AI의 확률을 1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한 게 요 확률이라고 되는 거고, 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AI 1에서부터 N까지가 전체라면 뭔 뜻입니까? 바로 1이 되겠죠. 이 사건은. 자, 그리고 공집합의 확률은 0이고요. A 여집합은 뭡니까? 어떤 표본 공간 안에 A라는 사건이 있어요.
A 여집합은 뭐예요? A를 제외한 나머지죠.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요 부분이 뭡니까? A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므로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빼면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여사건의 확률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표본 공간 안에 사건 A가 있을 때, 다른 사건도 있겠지만 이 안에 사건 A가 있을 때 이 표본 공간에서 A의 여집합 사건, 여사건은 A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겁니다. 자, 예를 봅시다. 동전 15회 연속 던지기 시행 중에 앞면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앞면이 한 번 이상 나온다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5번 다 나올 확률을 다 구해야 되죠. 이거 다 구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근데 요 여사건 확률 법칙을 이용하면 전체 1에서부터 뭐를 빼줍니까?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을, 한 번 이상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은 뭐예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사건이죠. 앞면이 0번. 즉, 요 말이 뭔 뜻이에요? 모두 뒷면 나올 사건만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죠. 모두 뒷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15승이죠. 1 그래서 요 확률은 1 2분의 1의 15승이 되겠습니다. 매우 작은 2분의 1의 15승이면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거의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죠. 그래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확률을 의미하겠죠. 자, 사건 AI가 서로 배반일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만 만약 어떤 사건 A와 B가 있고 이 두 사건의 합집합의 확률이 어떤 사건 A의 개별 확률 더하기 B 사건 개별 확률에다가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뺀 확률이 A 사건과 B 사건의 합집합의 확률이라면 합집합 혹은 합사건의 확률이라면 이걸 보고 합사건의 확률 법칙이라는데 이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 아닙니다. 왜요? A 교집합 B가 존재한다는 의미죠. 자, 근데 어떤 두 집합이 있는데 서로 공유하는 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이 아닙니다. 배반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마이너스 P, A 교집합 B를 빼줘야 할까요? A인 것, B인 것인데.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A일 때, B일 때 서로 합치면 요 부분이 한 번 더 존재하죠. 요거를 옆부분에서 바르다 보면 요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이 A에도 하나 있고 요 부분이 B에도 하나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두 개 있는 거죠. 요거를 떨어뜨려 보면 A 교집합 B가 요도 있고 요도 있죠. 두 개 있으니까 A에다가 B를 더하고 둘 중에 있는 거 하나를 떼야지 뭐가 됩니까? A 교집합 B가 되죠. 그래서 A 교집합 B를 AB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주는 겁니다. 그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 법칙입니다. 단 이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 독립도 아니겠죠. 자, 전체 중 안경을 착용한 학생들의 집합을 A라 하고 성별이 여자인 학생의 집합을 B라 하면
A는 안경이에요. A는 안경. B는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 중에 안경을 착용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 중에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 교집합이 언제나 여자이면서 안경을 착용하고 여자인 공간이 여기에도 A집합, 안경을 쓴 집합에도 A집합에도 A교집합 B가 포함되어 있고 B집합에도 A교집합 B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교집합 B의 A 곱사건, 교집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A 곱사건, AB 곱사건의 확률은 A 혹은 B에 동시에 포함된 근원 사건의 집합이다. 즉 뭐예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요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A 곱사건 B의 확률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근원 사건들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기에서는 그냥 A 사건일 확률이 0.52%, 52%, B일 사건은 36%, 그리고 A, B 곱사건의 확률일 경우는 0.2%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곱사건, 그리고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 그리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의 곱사건에 대해서 구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A는 알지만 나머지 다른 것들, 여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PA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뭐예요? 자, 잘 보십시오. A 교집합 B가 뭐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A 교집합 B가 여기가 A이고 요가 B랄 때, 자, 그러면 PA는 나머지가 뭐예요? PA의 확률은 나머지 이 구간을 구해야 되죠. 요 쥐파먹은 듯한 요 구간을 구해야 되죠. 요거는 뭐예요? A 교집합과 B가 아닌 교집합의 차죠. 즉 뭐예요? A와 여기는 B입니다. B가 아닌 이 공간이죠. 이 B가 아닌 이 공간에서는 뭐 있습니까? 여기 A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 합쳐지면 전체 A가 되므로 P, A, B 곱사건의 확률과 A 그리고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서로 더하면 PA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PA를 알고 있죠. 0.52. 그 다음에 0.52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A와 B 사건의 곱사건을 알죠. 그게 0.2고요. 그거 더하기 P, A, B 여사건에 대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A 곱사건은 뭐가 됩니까? 0.5, 2 빼기 0.2이므로 0.3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 사건, 이 전체 A 사건의 확률은 0.32가 되는 겁니다.
자, 지우고요. 자, 이 B도 마찬가지겠죠. B의 사건도 A 사건과 마찬가지로 A와 B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에다가 뭐를 더하는 겁니까? B에다가 A의 여사건의 곱사건과 B의 B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 요 값이 더해지면 되죠. 우리 그때 PB는 알고 있으니까 0.36은 0.2 플러스 P AC B의 유니언이니까요. 유니언 B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0.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가 0.16이라는 걸 우리는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관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빗금치고 색깔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P, A, C와 AC 유니언 BC는 유니언이 아니죠. 그건 합집합이니까요. AC와 BC 사건의 곱사건인 이 사건의 확률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의 여사건이 뭐예요? 이 사건의 여사건 A 사건도 아니고 B 사건도 아닌 A 사건도 아니고 B 사건도 아니죠. 저 부분이. 그러므로 A와 B를 뺀 나머지 표본 공간이겠죠. A와 B가 아닌 나머지 표본 공간. 그러므로 이 사건의 여사건은 뭐예요? A 합집합 B가 되겠죠. A 합집합 B. 그래서 1- A 사건, B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빼면, 자, 이 합사건은 뭡니까? 지금 A와 B가 서로 배반이 아니기 때문에 PA 더하기 PB는 PA 곱사건 B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0.32를 계산해냈고요. 0.16을 계산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AB 곱사건의 확률은 0.2이므로 죄송합니다. 이게 0.32가 아니고 PA는 0.52죠. 제가 요 벤 다이어그램만 보다가 그래서 0.36 빼기 0.2를 하면 뭐가 됩니까? 요 사건이 0.82에서 0.1을 빼면 0.62가 되죠. 0.82에서 0.1을 빼면 0.62가 되고, 그래서 요거를 1 빼기 0.36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숫자를 잘못 읽네요. 그러면 0.68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0.3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사건만 알면, A와 B 사건 그리고 곱사건의 비율만 알면 나머지 A 사건과 B 사건의 여사건에 대한 곱사건 같은 것들을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0.32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0.16은 요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잘못 보는 바람에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주차 4주차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4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서부터 시간이 된다면 베이지 이론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번 4주차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